한동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보면은 이미 부산 북갑에서도 장동혁 지도부가 손을 들어주는 박민식으로는 안 된다. 라는 판단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역전승을 하려면 하정우 표 중에 일부 합리적 중도 세력을 끌어오는 게 중요해요. 하정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전혀 살리지 못하는 초보 프레임에 갇혔다. 여기서 토론까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개구리 되는 거야. 삶은 소세. 네. 자, 18일 투표용지가 인쇄되면서 단일화 상대 이름을 이제 선거용지에서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됐잖아요. 이제 단일화 데드라인은 28일 사전투표 전날이 됐죠. 그 선거 여러 번 치른 우리 이후 경험자들로서 지금 돌아가는 판, 특히나 이제 단일화 핫이슈 지역인 부산 북갑 그리고 경기 평택을 단일화 불씨가 살아있다 없다. 15일 남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서부터 해요? 부산 북갑부터 해야지. 부산 북갑 해봐 형. 친한 게 뭐란 게 무슨 말을 해도 혼나. 매우 차다. 먼저 하세요. 근데 여론조사 지표로 보면 한동훈의 상승세가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진짜 객관적으로 저는 이제 보는데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 동탄 모델 얘기를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실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비슷한 얘기도 하더만요. 이준석 대표가 동탄 출마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뭐냐? 이준석의 당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보다 내가 되는 게 훨씬 더 당신들 마음이 시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한동훈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이다. 나의 당선이 이재명 정부에 가장 아플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하여튼 잘 되려면 이준석을 잘 따라가라. 근데 실제로 가능성이 좀 상당히 보인다. 그 동탄 때 처음 여론조사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20% 좀 넘었었거든요. 이준석 후보. 예, 그리고 막 치고 올라가고 결국은 여론조사 상으로는 못 이겼어요. 못 이겼고 출구조사도 졌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개표를 했을 때 이제 이겼는데 저는 이길 거라고 봤어요. 상승세가 쭉 보였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후보도 상당히 그 상승세가 많이 보이는데 단지 조금 이제 우려되는 측면은 우선 보수가 분열돼 있고 두 번째는 하정우 후보가 지금 전재수 후보라는 부산시정하고의 그 런닝메이트 비슷하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뒷배가 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들을 뚫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좀 있죠. 맞아요. 예. 일단 그 승리의 발판은 한동훈 후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조선일보 여론조사가 이제 또 이제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확실하게 박민식 후보는 이제 뒤쳐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3위 박민식과 2위 한동훈이 격차는 이제 확실하게 벌어진 것 같아요. 그 추세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서 승리의 발판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넘어야 될 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이 빠져야 돼. 동탄 모델은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빠졌거든. 40% 이내로. 그렇죠. 예. 빠져가지고 그 빠진 것의 일부가 이준석한테 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승리의 그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를 제껴서 눌러서 이제 더 이상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린 건 승리의 그 추격의 발판을 만들었는데 이게 최종 승리까지 가려면 하정우 후보를 눌러야 되는데 그때는 동탄 모델 같은 경우는 공영훈 후보가 스스로 자폭한 거야. 맞죠. 부동산 무슨 문제 갭 투자 뭐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폭해서 표를 깎아먹었는데 하정우는 초반에 실수 몇 번 하더니 아직 실수가 없어요. 벌써 3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전재수하고 이게 일체화돼 있어서 그 표가 상당히 공고하게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 표가 올라가지는 또 않아. 하정우 표가.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의 마지막 이제 승리의 관건은 하정우 표를 얼마나 내려앉히고 그 표를 가져오느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마지막 전략 조언을 드리면 장동혁 체제의 보수 정당은 완전히 내가 재건을 해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로 만들어야 그게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게도 우리가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하정우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돼 있는 사람들도 그래
그래도 하정우와 이재명이 일체화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라든지 이런 독주를 막으려면 한동훈 정도는 하나 있어야 보수가 싸게 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은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박민식 것도 가져와야 되니까 정영근 카드를 쓰는 거야. 박민식 부두가 이제 보수 강경 지지층이니까 이것 가져오려다 보니까 정영근이라는 황당한 카드를 꺼내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저 표는 이미 이제 가라앉는 표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최종 투표율이 가면 박민식을 지지하는 분들도 사표 방지 때문에 그래 한동훈 밀어주자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신경 쓸 건 없고 오히려 하정우 후보 표를 가져오려면 내가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이준석처럼 그래서 한국 정치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를 내가 견제하고 할 소리 하겠다. 그렇다고 전재수를 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재수의 뿌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전재수를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건 좀 자제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형님들 어쨌든 그럼 단일화는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안 되죠. 기본적으로. 단일화를 물어봤군요. 듣기 평가 잘해야지. 서로 딴 얘기만 하시면 어떡해? 아니 내가 한동훈의 참모라면 슬로건을 이렇게 하겠어. 그럼 말해봐요. 어떻게? 국민의힘으로는 민주당을 이길 수 없고 민주당으로는 중국을 꺾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내가 당선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좋네. 근데 중국이 거기서 왜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보려면 중국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에 기대는 듯한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처음 40년은 일본을 극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북한을 극복하려고 했고 네, 그 다음 40년은 네. 일본을 극복하려고 했고 실제로 다 극복이 됐어요. 다음 40년은 중국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 인류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푹 갑자기, 들더니 무슨 대선 준비해? 갑자기 아니 뭐 캐치프레이즈가 대선 후보잖아. 아, 맞지. 그 정도는 해야지. 이 TPO가 좀 안 맞지 않아 지금 여기서는? 아니야. 아무튼 근데 최근에 좀 약간 눈길 끈 게 한동훈 후보 그 본인이 올린 그 쇼츠 영상에서 그 한 초등학생이 무소속이라고 하면 좀 안 쪽팔려 하니까 무소속인데 어떻게 하겠나 이러면서 안 쪽팔려 이렇게 답한 게 좀 되게 이거 화제가 됐어요. 올라왔구나. 지금 이거 준비가 보이죠. 됐군요. 네. 네. 근데 저거 영상이 좀 되게 그때 그 순발력 있게 답변도 잘하셨고 뭔가 이렇게 홀로서기 준비하고 네. 있는 모습이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한동훈 대표를 다들 일각에서 우려했지만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서 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딱 그렇죠. 들러붙어 가지고 했던 걸 정말 잘했다고 보고 또 하나 잘한 건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수많은 그 분들이 안 따라다니는 게 너무 잘한 거야. 내가 따라다니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 맞습니다. 네. 네. 안 따라다녀서 주요했네. 성공한 거예요. 또 몰려다녔으면 이미 다 부산 끝났어. 북구에 근데- 몰려다니고 있어. 아니 표시 안 나게 시장 보고 뭐 심지어 쉼터까지 만들어 본인들끼리 다 한 건데 그러네. 지금 경고도 받고 상황에서는 있는데. 초반에 그걸 잘한 게 같이 몰려다니지 않고 한동훈 스스로 혼자만 다니면서 주위에 사람들 없게 낮은 자세를 갔던 게 잘 안착이 된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의외로 성공했다고 되게 봐요. 원래 약간 한동훈 대표가 좀 이렇게 뭐 그 서울 깍쟁이 같은 느낌이 네.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번에 보면서 바닥에 이렇게 잘 붙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 이제 뭐 어르신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뭐 저 아까 본 것처럼 초등학생하고도 이렇게 네. 대화 잘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달라진 모습을 좀 어필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 한동훈 후보가 초등학생들 저기 중학생들 많이 만나던데 선거법이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요. 투표권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후보지를 지지하게 하는 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서동요 전법이야. 그러니까 서동요. 네. 서동요 전법. 그러니까 뭐 아는 척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건 좋은데 아이들이 한동훈 화이팅 노래를 이렇게 하면 부르고. 그것도 걸려. 그리고 지금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에서 그렇지. 반장 뽑듯이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이름 알려주고 거기서 1등한 사람이 당선돼요. 그런가요? 나도 이렇게 좋았는데 막판에 떨어지대요. 출근조사 때 이겼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중국에 졌고 그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당이 잘못하면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뼈 빠지게 해봐야 막판에는 그 뒷심이 없더라고. 당이 기본을 해줘야 돼. 형 또 남 탓하지 말고 더 기어. 근데 초등학생들 그거 알아서 그런지 무소속이면 쪽팔리지 않나라고 물어본 그렇죠, 게 그렇죠, 예. 그런 걸 수도 굉장히 있어요. 정치의식이 높은 그러니까요. 초등학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언론과 방송, 유튜브 뭐 이런 거에 영향이죠, 사실은. 유튜브는 다 보니까 초등학생. 그럼. 아 그렇구나. 보고 있나요? 우리 초등학생 계시나요 여기도?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어쨌든 뭐 한동훈 보고 뭐 잘생겼다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지금 이제 박민식 이제 후보를 찍으면 장동혁의 연장이다. 박민식 찍으면 민주당 후보 당선시키는 용도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전략이 북값 그 유권자들한테도 먹히고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네. 박민식을 의식한 발언은 더 안 해도 돼요. 제가 볼 때 한동훈 후보는 이미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평가가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보면은 이미 부산 북갑에서도 국민의힘은 장동혁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가 대거 출동해서 손을 들어주는 박민식으로는 안 된다. 라는 판단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영근 카드처럼 또 갑자기 막 그 보수 강경층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이상한 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알아서 마지막 날 가면 그래도 될 사람 찍어주자 해서 그분들이 민주당을 찍을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표는 온다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이제 추격을 해서 역전승을 하려면 하정우 표 중에 일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높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너무한다. 이건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합리적 중도 세력을 끌어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재수 욕은 하지 마라. 이재명 비판만 하고 공소취소 비판을 해서 나 같은 사람이 한 명 있고 내가 국민의힘을 새로 세우고 보수를 새로 세워야 이 나라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주는 게 좀 좋다고 봐요. 동탄 전략이랑 비슷하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아니, 그걸 동탄 모델이에요.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군요. 잘 따라하라세요. 그래야 당선돼. 저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뭐라냐?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한 후보도 그런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갑자기 등판을 했죠. 이 부산 북갑에 대해서 1, 2, 3등은 불보듯 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정우 후보의 승리를 점치니까 강하게 세게 반박하고 나섰어요. 요즘 표현을 약간 뭐 긁힌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반박. 아니 내가 있었을까? 보기에는 일단 홍준표 전 시장이 자유로운 몸이긴 하지만 본인이 몸담았던 당에 뭐 마치 뭐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는 듯이 저는 이게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찬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가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대표 나온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노리는 거 아닌가. 그러면 총리 자리. 총리설이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지방선거에서 영남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부겸, 예? 맞아요. 그다음에 하정우, 있죠. 그다음에 정원호, 정원호까지. 예, 뭐 이렇게 해서 그 민주 진보 진영의 후보들을 좀 추켜 세우고 그래서 자기가 말로라도 또 뭔가 좀 역할을 한 것처럼 해야 그 진영으로부터 뭐 혹시 지명을 받더라도 보호받고 뭐 이런 뭔가 미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굳이 아무리 자유로운 몸이라 하더라도 선거판에 저렇게까지 상대 진영의 후보들을 얘기하고 뭐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분의 입을 누가 막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지 뭐 그분의 입을 뭐 도저히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제 1, 2, 3등 불보듯 뻔하다고 하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그 탈영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 월북까지 했다고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또 좀 전에 홍준표 시장이 이제 범죄 혐의로 제명된 자까지 이제 비방에 나서는 것을 보니 부산 판세가 힘들긴 힘든 모양이다라고 또 범죄 혐의? 근데 그거는 좀 저도 걸리더라고요. 좀 심한 이야기 같은데. 제명당한 거 맞지만 범죄 혐의 고발됐다 이거지. 에이. 그래도 그 말을 단계 문제 당원 가지고 게시판 문제가 무슨 범죄까지 하시는 거는 좀 그 정도로 해야 총리 받지. 참. 그렇게 정치하지 맙시다. 안 하면 어때? 아니 뭐 나이 먹어봐 좀 더. 아니 나이 상당히 먹었어 우리.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살았지 뭐. 나 요새 좀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좀 쓸쓸하 하시겠죠. 근데 홍준표 전 대표가 좀 심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럴 필요까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뭐 당하고 척을 질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우아하게 있다가 불러서 총리 하라고 하면 인생의 마지막 봉사라고 하고 그리고 뭐 그냥 조용히 집에 가면 되지 뭘 저렇게까지 나서서 자꾸 아부를 해요. 내가 볼 땐 좀 그렇네. 그 하정우 후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정우 후보가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조용히 지역 돌면서 오히려
드러났다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가 뭔가 자꾸 오빠 논란 일고 뭐 그냥 구설수에만 오르니까 그냥 자기는 밑에서 혼자서 선거운동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제 기세를 굳히려는 것처럼 이제 하정 후보를 향해서 토론을 나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치 신인이 이렇게 신비주의로 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면서 뭐 서태지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하정 후보는 법정 토론 때 얼마든지 의견을 말하겠다면서 지금은 주민 먼저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토론하면 누가 좀 득이 될까요? 말 잘한다고 토론 잘하나? 하정우가 선거운동 방식 그 전략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왜냐하면 하정우는 정청래를 팔 게 아니고 일본은 이재명을 팔아야 되고, 그렇죠. 전재수를 팔아야지. 그다음에 전재수도 팔아야 되고, 본인의 장기가 있잖아요. AI 수석이었는데 내가 부산 북구 국회의원이 되면 부산에 AI 뭘 어떻게 하고 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AI를 엄청나게 팔아야 되는데 그 AI는 없고 오자마자 손털기 하고 정청래 옆에서 오빠 얘기나 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AI 고 그다음에 이과생이면 수치는 정확해야지. 어? 공 하나를 넣었다 뺐다 해갖고 수치도 틀리게 얘기해버리고 이러면 AI 수석이라는데 좀 바보 같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AI가 본래 로봇이잖아요.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하정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전혀 살리지 못하는 완전 초보 이미지와 초보 프레임에 갇혔다. 여기서 토론까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개구리 되는 거야. 삶은 소세. 네, 개구리는 온도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냥 개구리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죽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그게 이제 너무 아마 심했나? 국회의원 선거는 법정 토론을 한번 하게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항상 그 제 상대 후보랑 했는데 그걸 사실 법정 토론을 거의 안 봅니다. 그게 이제 그 지역 케이블 TV에서 하는 거거든. 저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 거의 안 봐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그냥 법정 토론에서 그때 다 말하겠다 이야기하는 건 아무도 관심 없게 그냥 지나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침대 축구. 그렇지, 침대 축구하는 거예요. 그냥 지지율 믿고 그냥 부자 몸조심하듯이 가겠다는 건데 그러다가 당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소태 끓는 물에 있는 개구리처럼 결국은 저게 토론하자 그러면 적어도 부산 무슨 MBC나 부산 KBS 아니면 이 동아일보 유튜브라든지 법전무도 이런 데 와서 한동훈하고 하정우 둘이 다이다이 1대1로 붙겠다. 뭐 이런 게 보여줘야 정치 신인으로서의 그 패기라도 있지. 저건 제가 볼 때 잘못 지금 전략 쓰는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자기도 할 말 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오히려 정청래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를 꽂은 것은 한동훈의 공격을 프레임을 바꿔서 미래로 하기 위해서 AI 수석을 꽂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프레임 자체로 자기가 계속 오히려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근데 말 잘한다고 토론 잘하는 게 그건 아니죠. 아니죠. 태도가 중요하거든. 가장 그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옛날 조순 후보하고 박찬종 후보, 정원식 후보 이 세 분이 서울시장 나왔고 토론했는데 토론을 가장 잘하는 박찬종이었어요. 그렇죠, 천하의 그렇죠, 박찬종 그렇죠. 말 잘하잖아요. 네, 예. 조순 후보 말을 못해. 어눌하죠. 그럼 결국 누가 당선됐어요? 조선 후보 대 그건 진정성이 반영됐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후보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면 돼요. 정치 처음 한 사람이 얼마나 뭘 잘하겠어요. 그럼. 자기 잘하는 분야 얘기하면 되잖아요. 정원호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정원호 후보는 도전자잖아요. 현 시장 오세훈을 자기가 시장직을 지금 뺏어 오겠다고 도전한 사람이면 네. 토론을 하자고 정원호가 요구를 해야 돼. 그렇지. 당신하고 토론했다. 당신 그동안 한 게 뭐냐. 뭐 말로는 무능하다 그러는데 그럼 토론을 하자고 해야지. 왜 토론하자고 도망가. 존 F 케네디가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해석처럼 등장한 건 토론이에요. 신인이 등장해서 그렇죠. 정말 현란한 토론으로 있는 그대로 자세를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호소를 한 거거든. 근데 정원호 후보, 하정우 후보는 토론을 안 한다는 것은 그렇죠. 이거 그냥 부자 몸조심이고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냥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로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제가 볼 때 오만한 태도죠.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도 하여튼 연설. 아 그럼요. 토론, 그럼요. 오바마, 그걸 걸 보여주면 찍어보고. 되는 거거든. 예. 그렇죠. 클린턴 뭐 이런 분들이 그렇죠. 다 그렇죠. 클린턴 분들. 근데 뭐 김철근하고 김근식은 연설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뭐 때를 잘못 오겠지. 만났습니다. 때를 만나면은 네.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낭만 꼰대 났다.